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남들은 부자가 되는데 나는 그대로일까? 왜 돈에 대해 똑똑한 사람이 실제로는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예상 외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할까?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경제 재테크 유튜버, 투자 전문가, 심지어 빌 게이츠도 극찬한 책이죠.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심리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의 심리학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돈의 원칙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돈 문제를 숫자와 공식, 경제 지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법을 고민하죠. 하지만 하우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돈을 불리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걸까? 그는 말합니다. 돈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식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보면 경제학 박사가 실제로 돈을 잘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묵묵히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불안, 욕심, 비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흔들죠. 그렇기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이 절묘하게 다가옵니다. 하우절은 다양한 사례를 들려줍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 증시를 예로 들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했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은 일관성 있게 투자하고 시장에 머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심리, 한계와 욕망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죠. 사실 돈을 다루는 일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휩싸이고 남들이 대박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이게 바로 돈의 심리학에서 가장 먼저 짚는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 혹시 SNS에서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 든 적 있나요? 저 친구는 집도 샀네. 차도 새로 뽑았네. 나는 왜 아직 이 정도일까? 모건 하우절은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질수록 비교하는 마음도 커진다고 해요. 아무리 자산이 늘어도 내 주변에 더 잘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하는 습관에 있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돈 문제를 풀고 싶다면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과 만족의 선을 정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행복하겠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수준에 도달하면 조금 더, 그리고 또 조금 더를 원하게 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이 목표고 5천만 원이 되면 1억, 1억이 되면 10억이 목표가 되죠. 이걸 하우절은 욕망의 러닝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달리지만 사실 제자리에서 계속 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욕망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만족을 모르고 계속 갈증만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만족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돈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어쩌면 진짜 부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능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과 역량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운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애틀에 있는 학교에서 최신 컴퓨터를 남들보다 빨리 쓸 수 있었던 우연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운이 나쁘다고 자책하거나 운이 좋다고 오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는 조언입니다. 즉,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은 피하며 오래 살아남는 것이 진짜 돈의 기술임을 책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즉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이 확보된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 행복에 주는 영향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우절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자유, 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선택권, 그리고 돈이 만들어주는 관계와 경험이 진짜 행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목적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지키고 원할 때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적당히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어떤 소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남들의 시선이나 비교 대신 내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동성, 즉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추는 일입니다. 모든 재테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비상금의 중요성입니다. 이 비상금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빚을 지지 않고 내 삶의 선택권을 내가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잃지 않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방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보다 작더라도 잃지 않는 방법, 즉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쓸 때는 자유와 관계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비싼 물건이나 사치보다 나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추억,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만족을 준다는 거죠. 하우절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돈 공식은 없다고 못 박습니다. 누군가는 안정적 월급이, 누군가는 창업이나 투자, 누군가는 검소한 생활이, 누군가는 조금 모험적인 시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내게 맞는 돈의 원칙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돈의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책을 덮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모으는가 보다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비교와 불안, 끝없는 욕망에 시달린다면 결국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죠. 반대로 내 기준과 철학을 세우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돈이 많든 적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SNS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만족도는 바닥을 칩니다. 나만의 기준, 내 속도, 내 목표에 집중하세요. 둘째, 욕망의 기준을 낮추세요. 더 많이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에 집중하세요. 내가 꼭 필요한 것, 진짜 원했던 것을 구분해서 소비하면 충동적 소비도 줄고 돈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가치 있게 남습니다. 셋째, 돈을 쓸 때 자유와 관계를 생각하세요. 내가 빚에 시달리며 자유를 잃는 게 아닌지, 돈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어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돈의 심리학은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 책은 여러분에게 어떤 재테크 강의나 부동산 투자 비법보다 더 오래 남을 삶의 철학과 심리적 자유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심리학을 천천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는 행복을 찾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등 떠미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서 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묻고 조금 더 자유롭고 성숙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따뜻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돈을 쫓지 마세요. 돈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돈은 우리의 인생을 더 나답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만의 돈 심리학을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